자, 그러면 사회복지학 단원별 기출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사회적이라는 말은 반대말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 반대말은 일단 자연, 사회와 반대말 자연, 자연적. 그 다음에 자, 사회는 개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사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의 반대말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사회적이라는 말은 자, 공동체적 또는 비영리적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1번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적, 사회 내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관계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관계. 이렇게 개인과 집단 또 사회 전체 간의 관계를 알아가는 우리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맞죠? 비영리성.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그러면 영리 추구를 하죠. 네, 사회적 기업, 그러면 공익적 추구와 영리 추구를 함께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하는 의미다. 맞고요. 4번 이타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 아닙니다. 개인의 삶의 요소를 개인적 혹은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자, 그러면 공동체적, 비영리적 혹은 이타적. 자, 이런 표현은 사회적에 속하는 표현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이건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회복지가 넓은 개념일까? 좀 더 큰 개념일까? 사회사업이 큰 개념일까? 사회복지가.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는 거시적 특징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사회사업은 미시적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는 자, 여러분, 보편적 특징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사회사업은요, 여러분, 치료적 특징을 갖습니다. 치료적.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이 사회사업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광의와 협의로 나눴을 때 협의 혹은 제도와 그 자녀로 나눴을 때 자녀에 해당하는 게 이쪽이겠죠. 이쪽이 제도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적극적이에요. 그 얘기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회사업은 소극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그 문제를 치료하고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사회사업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가난해.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게 사회사업이에요. 자, 그렇지 않고 가난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갖고 있어야 될까? 이게 이제 사회복지적 마인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보야.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자, 사회복지는 정책 또는 제도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정책과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행위. 특히 치료의 전문적인 활동을 우리가 사회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사회사업은 사회의 변화보다는 자, 전문적 활동을 통한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여기서 다 시험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게 1961년에 있었던 생활보호법이다. 이거 생활보호법 얘기하면서도 기본이론 시간에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961년도 중요하고 생활보호법이 61년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복지 향상을 명시한 것이 생활보호법이다라는 거.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명시했다.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 집단에 관한 문제 해결에서 치료 접근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치료 접근을 강조하지 않아요. 치료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사업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3번 미국에서 사회사업은 19세기 전반부터 전문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도 1800년대 후반입니다. 1877년, 1886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전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후반.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한데 4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자, 7가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어요. 7가지에 대한 개념 정리. 자, 여러분, 요 순서대로 제가 지금 필기해드린 순서대로 외우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가 다 들어가겠지? 사회복지 사업, 지역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법인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시설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란 무엇인가? 자, 여기 7가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다 사회복지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 그 다음에, 자, 요 2가지는 사업이고, 자, 사회복지 사업, 지역 사회복지. 자, 요 3가지는 시설이죠, 시설.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관. 요 2가지는 서비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사업 2개, 시설 3개, 서비스 2개. 그 다음에 다 사회복지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 보건의료 서비스에만 사회복지 안 들어간다. 자, 요 7가지 개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다. 3번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볼게요. 필요 없을 것 같다. 자,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자, 모든 사회 구성원을 사회복지 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을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 중 제도적 개념과 유사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적, 치료적, 예방적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간 목에 걸리는 게 예방적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방적이라는 말은
사전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예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예방적이란 말은 사후적 의미의 예방적으로 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빈곤이 발생한 다음에 빈곤을 예방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기구를 통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적 노력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사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본으로 광의 협의를 볼게요. 강의 협의를 봤을 때 여러분 협의적이라는 말하고 한정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건 요 둘 다, 자, 요 둘 다 광의적 의미의 사회복지든 협의적 의미의 사회복지든 제도적 의미의 사회복지든 자녀적 의미의 사회복지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 공적 또는 공식적 자, 공적 노력 또는 활동을 전제합니다. 모든 사회복지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노력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 놀이 좀 할게요. 여러분 동의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광의적 것은 자, 그쵸. 웰렌스키와 르보의 구분법에 의하면 이거는 제도적이라고 표현되고 이거는 자녀적. 자, 자녀적이란 말은 보충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보편주의, 이거를 선별주의 라고 얘기하죠. 자, 선별을 해야 되지.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사가 필요해? 자산조사가 필요해. 자산조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요쪽이에요, 요쪽. 요쪽 이제 싸움이에요. 요쪽 싸움입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가면서 여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볼게요. 4번 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이에요. 자녀적.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사회복지는 가족, 시장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 시장과, 자, 가족, 시장과 동등한 입장을 갖는 것은 제도적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도적 개념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가족이나 시장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족이나 시장이 원활히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가족이 역기능적 가족이고 시장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과 시장은 자기 역할을 못했을 때 그것을 메꿔주는 게 사회복지다라고 보는 게 자녀적 관점이에요. 제도적 관점이라는 건 아니야. 원래 가족, 시장, 사회복지는 함께 존재해야 돼. 동등한 위상을 가져. 동등한 위상을 가져. 자.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 혹은 여기는 어떤 위상을 갖는 거예요? 종속적 위상을 갖는 거지. 종속적. 그래서 가족하고 시장이 제 기능을 하면 협의 혹은 자녀적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치? 근데 제도적, 보편적,
광의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이 자기 역할을 잘 해도 사회복지는 필요한 겁니다. 체린 오케이? 3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궁극적인 지향이다. 맞습니다. 이게 자녀적이에요. 왜? 사회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태예요? 가족과 시장이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상태. 그러면 사회복지는 필요 없다. 어차피 사회복지는, 자, 여러분, 자녀적이 뭐야? 나머지를 처리한다는 뜻이야. 나머지를 처리한다. 그러면 나머지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나머지가 안 남는 거잖아. 그치? 자, 3번 볼게요. 시장의 불완전한 분배는 불가피하므로 사회복지는 사회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자,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회복지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아니야, 이거는. 종속적이기 때문에 가정과 시장이 잘 갖춰지면 필수적이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포괄적인 사회 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한다. 제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제도 나왔으니까 제도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윌렌스키와 루보의 구분.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자, 제도적 개념에서 가족과 시장 같은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했을 때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건 자녀적 관점이죠, 여러분. 가족과 시장이 원활하게 수행되든 안 되든 사회복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도적 입장이죠. 자,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제도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이런 거 다 이쪽에 있어야 돼. 보충적, 일시적. 자, 보충적, 일시적. 또 뭐 있어? 일시적, 대체적. 자, 이거 종속적이란 말이 대체적이라는 거야. 대체적. 자, 동등한 이상은 고유한 필수적이고 고유한 위상을 갖는다는 얘기고 사회복지가 이거는 가족과 시장을 대체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체적. 자, 그 다음에 성격을 지닌다. 그 다음에 3번. 자,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가 그 사회의 필수적이고, 맞아요. 정상적인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이 제도적 관점입니다. 그쵸? 4번.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선별적 사회복지랑 연결이 됩니까? 아니죠. 보편적 사회복지와 연결이 된다. 자, 1번. 5번의 정답은 3번. 6번. 1번. 낙인이나 응급처치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제도적 개념. 그쵸? 낙인은 이쪽에도,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낙인. 선별에 들어가야 되는 낙인.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이쪽. 치료적. 응급적. 똑같은 말이야. 자, 제도적으로 항상 존재할 필요는 없고, 뭔가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자, 2번. 빈곤 자유우애를 기본적 가치로 한다. 예, 맞아요. 자유우애를 기본적 가치로 한다. 자, 3번. 절대적 빈곤에 따라 빈곤 수준을 낮게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몇 번이야? 6번이지.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다 필기하겠습니다. 그럼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나누죠. 자, 절대적 빈곤은 뭐를 기준으로 하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얘기해요. 상대적.
자,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빈곤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최저 생계비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매년.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저 생계비도 매년 정해. 자, 그러면 이 최저 생계비를 정할 때 3번처럼 그러니까 즉 절대적 빈곤 개념에 따라 최저 빈곤 수준을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최저 생계비를 낮게 책정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누군가를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그 최저 생계비 미만의 나머지들만 챙기고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후자죠, 후자. 그쵸? 그들만 도우면 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밑에 있는 사람만 도우면 된다라는 인식은 이쪽이야, 이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응?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상대적 빈곤을 좀 더 빈곤을 파악할 때 상대적 빈곤을 여기다 쓰자. 여긴 주로 상대적 빈곤에 관심이 많고, 여기선 주로 절대적 빈곤에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주로 이 절대적 빈곤을 낮추려고 노력하겠죠. 왜? 나머지 사람을 챙겨야 되니까. 정말 못 사는 사람을 챙겨야 되는 게 사회복지다. 그들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복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도적 개념과 상관없고 자녀적 개념의 관점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제도적 관점은 보편주의. 그 다음에 자 보편주의. 그러면 이쪽에서는 시장 기능은 어디가 더 강조하는 거야? 어디가? 시장은. 이쪽에서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거야. 이쪽에서는 정부 참여,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국가 책임주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 제도적, 자녀적 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요거를 키워드로 딱딱딱딱 구분을 하는 거야, 두 편으로. 자, 국가 정책,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제도적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미드글리와 리버모의 개발적 관점은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다는 것은 이전에도 안 나왔고 이후에도 안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알아두세요. 나왔으니까. 개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회복지를 개발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자, 여러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는 능동적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개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개발과 사회복지의 능동적 상호작용. 능동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쓸 수 있어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자,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많이 투자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뭐가 높아진다는 거야? 노동의 질, 즉 노동력이 좋아진다는 거야. 노동력이 좋아지면 경제는 발전할까 후퇴할까? 경제가 발전한다. 즉 경제가 개발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개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개발적 관점.
1번. 1번이 정답이겠죠? 사회복지는 경제발전의 긍정적 동력이 되는 거죠. 2번. 사회복지가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을 지음으로써 경제를 악화시킨다. 거꾸로고. 3번.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죠. 정부는. 그쵸? 그 다음에 4번.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 여러분.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시장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 이런 관점인데, 근데 그 신자유주의들이 복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맞는 말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선별적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예외주의. 예외적이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지? 예외적. 다 같은 말이에요. 예외적.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여러분, 제도적, 보편적 이런 말하고 일반적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일반적. 여러분, 일반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널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일반적이란 말은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 예외적이란 말은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예외주의와 이 일반주의로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별 라이언의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쪽에 들어가는지 이쪽에 들어가는지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기억번 선별이니까 예외주의 맞죠? 그 다음에 자,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로 한정한다. 맞죠? 한정적. 한정한다. 그 기억, 니은 맞고. 디귿번. 서비스를 받는 것에 낙인이 없다. 아유, 이게 선별주의의 핵심이 낙인인데. 그쵸? 낙인. 안 돼. 디귿땡. 리을번. 자,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간주한다. 자, 요쪽은 권리를 강조합니다. 권리 강조. 자, 요쪽은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죠. 이거는 정부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는 시장에서의 개인의 책임 때문에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리을번도 틀렸죠. 자, 미음번. 사회 문제는 사회 체계의 불완전성과 불공평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여기서의 사회 체계는 시장과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과 가정. 시장과 가정이 원래 불안정해. 원래 불공정해.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사회복지가 필요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 사람들은 정부 실패를 강조할까, 시장 실패를 강조할까? 이쪽 사람들은. 그치, 시장 실패를 강조합니다. 시장이 불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 체계가 원래 불안전해. 불공평하고. 자, 이쪽 사람들은 정부 실패를 강조할까, 시장 실패를 강조할까? 정부 실패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8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는 거고요. 9번 갑니다. 사회복지 이념 중 보편주의 특징 1번. 사회문제는 개인의 결함으로 발생한다? 아니죠. 사회문제는 제도적인 수준이 제도와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문제는. 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건 선별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1번 땡. 1번이 정답이겠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2번. 자, 사회 문제는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방이 이쪽에서 좀 원래 좀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예방이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여기가 치료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좀 예방적이에요. 예방적. 그래서 제가 아까 3번에서
한정적과 예방적이 어울리지 않잖아. 그래서 딱 걸렸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예방은 사후적인 차원의 예방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라고 세모하고 넘어간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사회복지는 제도적 개념에 기초한다. 맞고요. 국민 전체가 사회복지 대상이 된다. 맞고요. 10번 갑니다. 자, 워렌이라는 사람이 지역사회 기능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워렌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밑에 있는 길버트와 스펙트도 그렇고, 똑같은 거니까, 한꺼번에 이 길버트와 스펙트 걸로 5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일단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요 워렌의 구분법에 의하면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부상조 기능. 자, 여러분 사회 통제 기능은 정치적인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아동을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거 사회화 기능 맞습니다. 사회화 기능. 사회화 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하고 학교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가정에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저도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 드니까 어쩜 나 이렇게 똑같지? 부모들하고 어쩜 똑같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점점점. 무서울 정도로 똑같아. 역시 사람은 동물이야. 그지? 무서울 정도로 똑같아. 난 달라.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달라. 그런 생각을 저도 20대에는 가졌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에서 우리 좀 교우 관계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런 걸 사회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자, 사회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인이 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야, 교육, 사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이웃 간의 상호작용이나 유대감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제한답니다. 자제해. 왜? 법이나 정치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사회 통제. 자,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생산품을 생산 소비하는 것 우리가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산 분배 소비 활동.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4글자로 바꾸면 경제 활동이에요. 이건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경제 활동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쓰고 나누는 것을 경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으로 내려오면 가족은 사회화 기능이랑 연결돼야 되는 게 맞고요. 종교는 사회 통합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우리나라 종교는 사회 통합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지. 우리나라 종교는 좀 이상해. 워낙에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독교와 그렇지 않은 천주교, 그렇지 않은 불교 되게 많아요. 신천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대부분은 사회통합에 기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종교는. 안타깝게도. 그나마 국민적, 실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적 이미지가 좀 좋은 거는 천주교? 천주교가 좀 사회통합이나 사회복지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천주교가 좋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나 불교에 비해서는. 자, 그 다음에 경제, 생산, 분배, 소비, 정치, 사회, 통제, 사회복지, 상부, 상조랑 연결된 논리. 정답은 1번. 11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2번. 12번. 요 가운데다 쓸게요, 여러분. 요 지우자. 그냥. 요 지우고 요 가운데다 쓸게요. 12번에 르렌스키와 르보가 제도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을 사회복지를 구분하기도 했지만 또 현대산업사회의 사회복지 활동 중요합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현대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부르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공식적 조직에 활동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든 사회복지면 다 요국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로서 뭐를 배제해야 되냐면 영리 추구를 배제해야 돼요. 자, 사회복지, 비영리적, 사회적은 비영리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법적 시스템, 법적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가 발전하면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로는 배우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법령에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약간 유한 표현으로 하면 법적 규정을 사회적 승인 정도로 볼게요. 사회적 승인. 자,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책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인간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소비 욕구에 직접적 관심이 있어야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율렌스키와 르보의 현대산업사회의 사회복지 활동의 조건, 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준, 뭐 이런 거. 자, 통합적. 영리 추구 배제. 그 다음에 공식적 조직. 사회적 승인. 이거 사회적 승인 법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사회적 승인. 그 다음에 소비 욕구에 대한 관심. 그래서 여러분, 저희 경남에 가면 통영이라고 있죠. 통영에서 뭔가를 공사한다. 공장의 현장 사무소다. 그래서 통영공사소 이렇게 외우세요. 통영공사소. 통영공사. 여러분 다 필기 다 했죠? 인강 듣는 사람들도 다 필기했을 거예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의 목적에서 뭐를 배제해야 돼요? 영리 추구를 배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승인이나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비 욕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 두 개는 현대산업사회, 자본주의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경제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욕구, 욕망, 이런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주의는 그것을 좀 낮춰야 돼.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그거를 수영장으로 비교하면 수심이 300m 정도 되는 수심을 자랑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수심에서 정말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게. 근데 수영을 못하는, 혹은 튜브가 없는, 혹은 오리발이 없는, 혹은 가난해서 어려서 수영을 못 배운 사람들은 수영을 못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빈부격차 심화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수심을 한 1.5m 정도로 맞춘 거야. 그래서 누구나 수영을 할 수 있어. 근데
다이빙 못하지. 자본주의에서는 다이빙 하지. 여기서 다이빙 못해. 그러면 다이빙에 대한 욕망을 사회주의에서는 포기해야 돼. 그게 사회주의예요.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자, 근데 누구나 물에 빠지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혹은 고급 튜브가 없어도 고급 물안경이 없어도 수영할 수는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근데 이걸 외울 때 요 통합적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통합적 관점을 갖는 거, 소비 욕구에 관심을 갖는 거, 이것은 현대산업사회. 현대산업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데와 좀 더 어울리는 것은 통소. 자, 그렇죠?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사실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에. 사회복지 활동에 있는 거지. 영리추구 배제, 공식적 조직, 사회적 승인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욕구에 대한 통합성, 그 다음에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이런 것들은 현대산업사회에 초점이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요 순서대로 외우세요. 통영, 공사소. 자, 1번 보겠습니다. 공식적 조직 맞고요. 영리추구 배제 맞고요. 사회적 승인과 목적 맞고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꼭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을렌스키와 르보는 약간 자본주의적인 느낌에서 사회복지 얘기한 거예요.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소득재분배가 뭡니까? 자, 요쪽에서 요 높이에서 자, 우리가 요 상태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사람의 몫을 요 상태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게 소득재분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한 1.5m를 맞추는 거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로마니 시인이 제시한 자,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이것도 요 문제로 로마니 시인의 이론 외우는 겁니다. 자, 기억번 틀렸죠? 최저에서 최적. 자, 사회복지 개념이 옛날에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건데 최적 생활을 보장. 여기서 최저 생활은 최저 생계비를 얘기하는 거야. 최저 생계비. 그치? 최적 생활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얻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느번. 자선에서. 옛날에는 개인적 책임으로 봤기 때문에 자선이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권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자선에서 권리로. 그러니까 특수성. 여기서 특수성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 선별주의 얘기하는 거지. 자,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서의 전환.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거꾸로 됐죠? 민간 지원에서 공적 지원으로서의 전환.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서의 전환. 그 다음에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개혁으로서의 변화. 제도와 정책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미음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됐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프리드랜더와 앱트는 뭐죠 이거? 틀렸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까 우리 12번에서 봤죠? 이거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틀렸네. 자, 현대산업사회 사회복지 활동의 기준 다시 한번 볼까요? 통 찾아보세요. 통합적 관점 0 찾아보세요. 이윤추구 배제 그 다음에 공 찾아보세요. 공식조직 4 찾아보세요. 사회적 승인 그 다음에 소 찾아보세요. 소비욕구 그쵸? 요 5가지 외우고 계세요. 자, 2번 갑니다. 사회복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목적적 개념을 중시하고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데 비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통으로 얘기할 때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사회복지에 좀 가깝고 이게 사회사업에 좀 가깝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죠.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자, 맞는 말이고. 그래서 사회사업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의 개입이나 기술적 활동을 중시하고. 자, 여기서 사회복지는 정책과 제도에 비추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기술적 활동, 다른 말로 아까 저는 뭐라고 썼냐면 전문적 활동이라고 썼거든요. 활동을 강조해요, 활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사회 환경의 변화, 즉 사회의 변화. 사회사업은 개인의 변화. 이해되죠, 이제? 3번,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로마니신 이론 다시 나왔어요. 자선에서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으로, 최저에서 최적 또는 적정으로, 개인에서 사회기업으로. 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사회복지가 사회사업보다는 좀 더 광의적이죠. 자, 15번 갑니다. 사회과학으로서의 특성. 1번. 여러분,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 자, 사회복지학은 과학적 지식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조사론이 있잖아. 통계가 과학이야, 여러분. 통계가 과학입니다. 자, 2번. 다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적 성격을 총체적으로 활용한다. 여러분, 거기다가 학제간 연구라고 했습니다. 학제간 연구. 사회복지는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도 필요하면 갖고 오고요. 경제학도 필요하면 갖고 오고요. 행정학도 필요하면 갖고 와. 그쵸. 정치학도 필요하면 갖고 와. 그래서 정치학 가까운 게 뭐예요? 사회복지 정책론이죠. 행정학 갖고 온 게 뭐야? 사회복지 행정론이죠. 통계학 갖고 온 게 뭐야? 사회복지 조사론이죠. 심리학 갖고 온 게 뭐야?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이런데 상당 부분 심리학적 이론 들어가 있죠. 심지어 의학적인 측면도 있죠. 실천해 보면 정신분석학 이런 거, 정신의학, 그쵸? 다 갖고 와. 그런 의미에서 학제간 연구고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 실천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천지향적 학문. 그러니까 실천학문이라는 것은 이론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의 학문이 아니라 실천을 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초학문이라고 부를까? 응용학문이라고 부를까? 응용학문. 기초학문은 어떠한 이론의 전제가 되는 학문을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걸 우리가 기초학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물리치료학과 이런 거는 실천 사회복지학과 이런 걸 우리가 응용학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됐고요. 4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은 상호 충돌 가능성이 있는 양극단의 가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하면 우리가 양극단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여당과 야당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런 거 없지. 보편과 선별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런 거 없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뭐를 더 추구할까? 절충을 추구합니다. 절충. 절충과 조화, 균형 이런 걸 추구해요. 절충, 조화, 균형. 또는 다 할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죠. 우선순위. 그래서 이번에는 뭐부터 하고 다음에 이거 하자.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하고 A하고 다음에는 B 하자. B가 중요해? 그럼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가자. 아니야. 손실보상부터 먼저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이러진 않잖아 우리가.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16번부터 또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